자, 12.3 내란 관련해서 정황들이 계속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퍼즐이 맞춰지는 단계인데 관련해서 남은 퍼즐이 뭔지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도균입니다. 네. 자, 전직 수방사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12.3 내란 또 계엄 사태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네. 이 비상계엄 사태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네. 아니, 군 생활을 한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하여튼 분노가 생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금. 네.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계엄 예. 수첩이 지금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북방 한계선에서 NLL 북의 공격 유도 이 메모가 발견됐는데 예. 이른바 이거를 좀 북풍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예. 아마 이 내란 속의 그 윤석열과 김용현은 아마 최초에 네. 북풍과 연계시켜서 비상계엄 사태를 끌고 가려고 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아마 아시는 것처럼 그 남북한 적경 지역 일대를 포함한 네. 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수차례 시켰다든지 음흠. 또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준비를 하고 뭐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강화하는 등 아주 북풍과 연계된 그런 대북 위협 조치들을 꾸준히 한 것들을 보면 네. 요게 비상계엄 사태를 북풍과 연계시키려고 했는데 네. 북한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거죠. 북한이 만약에 이 자극에 말려들었다면 국지전이나 전쟁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아하. 네, 아마 이 저 적경 지역 일대에서는 네. 국지전 그러니까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해서 네. 그 상황이 어디로 번질지 음흠. 정말 아찔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걸 빌미로 네. 아마 비상계엄 사태를 끌고 갔을 것입니다. 아. 그 내용들을 우리 노상원이 꾸준히 김용현에게 네. 조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북한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들어서 비상계엄 예. 또 내란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첩에 보니까 국회 봉쇄도 있고요. 예, 예. 사살이 있어요. 사살. 예, 예, 예. 또 판사, 정치인, 수거 대상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런 표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비상계엄 사태가 그 해제되지 못하도록 끌고 갔어야 되고 예. 또 이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얄팍한 그 정략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체포 구금하고 또 주요 지기자들에 대한 그 어떤 체포 구금 행위를 벌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통상 이게 군대 용어입니까? 수거 대상, 사람을 수거 대상으로 쓰고 뭐 사살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까? 사살은 당연히 뭐 우리가 전투를 대상으로 할 때 쓸 수 있는데 수거 대상이라는 야, 것은 이거 쓰레기가 수거 대상 아닙니까? 네, 그럼요. 군사 용어로 그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아하, 그것도 아닌데 하여튼 용어를 썼다라는 건데 이거 말고도 이 노상원 이 네. 수사 2단을 또 사조직으로 운영하려는 정황도 있었는데 수사 2단 이 조직은 뭡니까? 이 경찰이 확보한 그 문건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뭐 수사 2단을 만들어서 60여 명 규모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네. 뭐 정보사령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들로 했다는데 음흠. 아마 이제 이 조직의 첫 번째 임무를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하고 아하. 그 선관위 직원들 예. 구금 체포하는 뭐 그런 임무를 줬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한 행태죠. 이게 예. 사실은 이런 조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만든 거잖아요. 당연하죠. 수사 예. 2단 이래가지고 요 예, 예. 선관위 부정선거 이렇게 만들어내서라도 해보겠다 이런 걸로 보이네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전역한 지도 오래됐고 불명예 예. 전역을 했는데 전 사령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간인 신분에서 현역 군인들한테 지시를 하고 막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아주 불가능한 일을 예. 지금 얼토당토하게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아마 그 이유는 음흠. 이 김용현이라는 이 국방장관이라는 자를 뒷배로 해서 네. 진급에 목매 있는 우리 그 군 후배들의 정서를 악용하다 보니까 네. 이 민간인 그것도 그 불명예 전역한 자의 이 언행에 우리 그 현역들이 말려 들어가는 이런 추한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예. 이 사람 노상원이 말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또 혹시 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령관님?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아마 그 김용현과 가깝게 지냈던 아하. 그 예비역들 음. 예비역들이 아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충분히 이번 그 비상사태 이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네. 그 동조했을 가능성을 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적 질문이기도 한데 저도 군대 생활 제가 법무장교에서 오래 했었는데 예,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예. 제가 아는 장군 출신 중에 보살이 되거나 이렇게 무속하시는 분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혹시 사령관님 있습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전역하고 이제 장군인데 예. 보살이 돼가지고 무속을 하시는 분, 뭐 무속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명색이 사관학교를 나와서 네. 평생 군대 생활하면서 장군까지 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는 걸 보면서 우리 장병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볼까? 네. 그게 더 부담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또 예. 충격적인 게 이번에 이 내란에 전차 장갑차를 운영하려고 했던 게 좀 드러났어요. 특히 네. 파주에는 2기갑 여단, 93의 여단장을 정말 휴가까지 내게 만들고 정보사에서 대기시켰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충격적입니다. 당연하죠. 네. 아주 한심한 행태입니다. 이기갑 여단이라는 것이 과거 6.25 때 북한이 전차를 앞세워서 그 들어온 주력 축선이 일본 축선입니다. 네, 문산 그쪽이죠. 그렇죠. 파주 문산. 예,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기갑 여단을 그 일본 축선상에 배치한 정말 핵심 부대인데 네. 아니 이 부대의 지휘관이 그것도 그 내란 동조자 노상원의 동조해서 네.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네. 그런 참담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상관한테 보고를 안 하고 휴가가 가능합니까? 기갑 여단장 위에 뭐 군단장이나 뭐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예. 내란에 동조한 행위가 예.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그 판교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부대에 전화해가지고 전차 출동하라 뭐 참모장이나 이 밑에 지시를 내렸으면 전차가 출동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않을까 벌어질 수 생각도. 있었죠. 아하. 이 이기갑 여단은 45년 전 네. 12.12 사태 때도 서울 지역에 맞습니다. 출동한 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했다. 전차가 와서 포 몇 발만 쏘면 군중들이 다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심각하죠. 심각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다. 이 전차 장갑차가 네. 서울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사회 대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93의 여단장 수사 2단장이 되려고 했다. 이게 여단장한테 수사를 맡긴다.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93회가 그러니까 수사 2단장? 노상원이 예. 자신과 과거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이 인원을 네. 호섭해서 임무 수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진급에 목매인 이 장성이 그 진급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뭐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니 근데 93의 여단장 준장이잖아요. 준장이면 모를 만큼 준장이죠. 올랐던 거 아닙니까? 올랄 만큼 올랐죠. 더 오르고 싶어서? 동기생들은 다 사단장 나가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노상원이 예. 자기와 인연을 맺은 인원을 포섭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그 악용한 거죠.
자, 노상원도 있다면 지금 또 주목되는 사람이 문상호 정보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 그렇죠, 그렇죠. 블랙요원 그 명단 유출로 직무가 배제됐다가 예, 그때 예. 결정은 신원식 전 장관이 내린 건데 김영현 그렇죠.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 결정이 뒤집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문상호 사령관 직무 배제 조치 또 이걸 중단시키는 거하고 계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문상호를 아마 유임시키는 조건으로 음흠. 계엄의 핵심 동조자 역할을 맡겼을 겁니다. 아하. 특히 그 문상호는 노상원과 네. 또 과거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인원이기 때문에 네. 아마 노상원이 김영현을 작용해서 네. 문상호를 위험시키고 계엄의 핵심 동조자로 예. 아마 활용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김용현 장관이 문상호의 직무 배제를 해제시켜줬고 HID 요원 소집 같은 것들을 문상호 사령관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현 장관하고 문 사령관하고 두 사람 관계가 상당히 친밀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무연이 두텁고 그리고 과거부터 노상훈과 문상호의 이 커넥션은 네. 다른 인원들의 그 전원에 의하면 매우 깊었던 걸로 아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네. 이 정보사령관 하는 문상호를 계엄에 끌어들이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음흠. 정보사가 계엄의 중심에서 동조 역할을 하는 동조 세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음흠.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정보사가 큰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그 역할 중에 HID를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특히 소요 내란 사태를 좀 만들어서 외부적 계엄 상황이 안 된다면 내부적 계엄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아마 수사 2단이라고 그 HID 인원까지 포함한 그 병력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네. 아마 첫 번째 임무는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하고 선관위 주요 지휘자들 구금 체포하는 것. 예. 그리고 그 후에 아마 2차, 3차 임무로 그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네. 우리 소요 및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하. 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예. 자, 결국 뭐 지금 HID 이용해서 소요 사태까지 그래서 계엄 상황을 쭉 유지하려고 하고 또 이 국회의원들 만약에 구금만 해놓으면 국회의원에 의해서 계엄 해제는 불가능한 한 거니까 시작은 그렇죠. 부정선거지만 유지 자체는 소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계엄 상황이 계속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아마 했을 것이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런 계엄을 이렇게 짰다라는 건데 어제 보도인가요? 보면 윤석열 그 계엄 얘기를 했을 때 당시 신원식 장관이었는데 상당히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하고 싸우기도 했다. 은성을 높이면서 또 그 이후에 결국은 신원식 장관은 경질되고 안보실장을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원식 그 안보실장은 이 계엄 내란 사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조직 내부에 네. 조직 구성원 간에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내란 숙의 윤석열의 핵심적인 동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예. 네. 그럼요. 아마 그 과정상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 결과론적으로 신원식과 김용현의 동조하에 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숙의 윤석열이 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누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뜻을 네. 들었느냐 안 받들었느냐 받들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로 이렇게 볼 때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김용현이 자기의 뜻을 더 행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 정도지. 예. 그 두 사람의 그 차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예. 군인들은 많이 구속이 됐습니다. 사령관들하고 직접 개입했던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도 구속이 됐고요. 예, 그랬죠. 민간인들 특히 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건 김용현 말고는 아무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군인만 이게 했을까요, 지금 진짜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뭐냐면, 심각하다. 예. 12.3 친위 구테타가 벌써 그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렇죠. 오늘 24일이니까 21일째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을 수사 체포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예를 들면 청와대 안보실에 방금 언급한 신원 씨, 네. 또 그 밑에 그 인성환 NSC 2차장, 네. 국방비서관, 뭐 이런 인원들, 대통령실에 있는 인원들이 전부 계엄 대책회의에 다 참가했던 아, 인원들. 그러면 왜 구속 안 이 시킵니까? 인원들이, 그렇지, 예. 이 인원들이 문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정상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증거인멸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아니,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예. 계엄에 동조했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식별되고도 남는 인원들이 네. 전혀 지금 저 수사를 받거나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예.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아니, 아마 국민들이 이해 네. 못할 겁니다. 예. 군인들만 지금 서로 자백해서 긴급 체포 구속되고 지금 당연히 윤석열 입장에서 군인만 썼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당연하죠. 자기 네. 손발을 안 쓰고 군인 쓸 일이 말이 됩니까? 그럼요. 그런데 네. 이거를 감놔두는 게 지금 그러면 증거인멸하고 다 조작할 거 아닙니까? 하도 그런 거 그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이야. 빠른 시간 내에 예.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우선 네. 직무를 배제시켜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네. 계엄에 동조했다는 그 내용들이 확인되는 대로 네. 그 인원들은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게 지금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조치입니다. 직무 배제뿐만 아니고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위원장님, 우리 사령관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뭐 못 밝힌 내용이라든지 수사가 좀 더 돼야 되는 부분, 또 더 드러나야 될 부분, 이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동조한 인원들 중에 네. 아직도 그 수사를 받거나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원들 빠른 시간 내에 음흠. 수사하고 직무 배제시켜야 되고요. 네. 그 인원들 중에서는 지금 청와대 안보실, 방금 얘기한 안보실뿐이 아니라 국방부 합참에도 그런 인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합참에도 있다. 예. 그럼요. 국방부 합참에도. 왜냐하면 그날 정보사에 네. 그 모인 인원들 중에는 구삼의 장군뿐이 아니라 음흠. 국방부 정책기획 차장하던 방정환 그 장군도 현장에 있었어요. 아, 이 그왜 인원은- 그 사람 안 잡아넣습니까? 그럼요. 이 인원은 김용현이 가장 그 신뢰하는 그런 측근 인원이고 이 인원과 함께 그 상관직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국방부 정책실장, 정책기획관. 당연히 김용현이 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행위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국방부의 정책실이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당연히 개입이 그런 됐을 상황. 건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북풍과 관련돼서도 음흠. 지금 수개월 동안 북풍과 관련된 조치들이 네.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조치에 관여한 인원들, 음흠. 합참의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그리고 지작사령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 지작사령관 강호필 장군을 비롯한 이 인원들에 대한 음흠. 수사가 병행되어야지 네.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이 반헌법적 내란 행위의 퍼즐들이 네. 사실은 맞춰지고 이 인원들이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알겠습니다. 예. 예, 빨리 좀 또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이 소환 조사 이것도 빨리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구속이든지 빨리 해야죠. 수사하고 체포시켜야죠. 예, 체포해야 당연히.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령관님. 예. 속상합니다, 진짜로. 그렇지만 속상한 만큼 더 진실을 밝혀내가지고 엄단해야 됩니다. 내란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십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시킨다고 예. 합니까? 어때 군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절대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